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혹은 내가 다 망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들의 눈물, 그들의 사과, 그들의 처절한 후회에 진정성이 있다고 믿었던 순간은 없었나요? 그 달콤하고 절박한 속삭임에 마음이 흔들려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던 적은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차가운 진실에 소름이 돋았던 적은 나르시시스트, 이들은 과연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느끼기나 할까요?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뒤틀린 심리를 가진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인지하고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공허한 감정의 자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찾으려 애썼지만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죄책감의 부재를 넘어 나르시시스트가 그 자리에 채우는 섬뜩하고 왜곡된 감정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들의 심연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을 보호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죄책감이라고 부르는 감정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도덕적인 양심과 공감 능력에서 비롯된 복잡한 감정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때 느끼는 고통,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려는 책임감 등이 바로 죄책감의 본질이죠. 이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개인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는 이러한 일반적인 인간 감정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며 만약 어떤 후회나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에게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곧 자신의 완벽하고 비대한 자아상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자 존재의 균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자신이 결함이 있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극한의 고통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경험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죄책감이 스며들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다양한 심리적 방어 기제와 왜곡된 감정으로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들의 마음속 죄책감의 자리에는 과연 무엇이 채워져 있을까요?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죄책감과 수치심의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주로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다는 인지에서 비롯됩니다. 즉 행동에 초점을 맞추며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이번 행동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고치려는 의지를 동반합니다. 죄책감은 행동을 변화시키고 개선을 유도하는 건강한 감정입니다. 반면 수치심은 나는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며 타인 앞에서 자신이 벌거벗겨진 듯한 치욕감과 무가치함을 느낍니다. 수치심은 자신을 숨기려 하거나 타인을 비난하여 자신의 취약함을 가리려 하는 비생산적인 감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수치심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그들의 비대하고 깨지기 쉬운 자아는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이미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조금이라도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완벽함이 깨지는 수치심의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극심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수치심을 회피하기 위해 나르시시스트는 죄책감을 아예 부정하거나 죄책감을 느껴야 할 상황에서도 이를 수치심으로 왜곡하여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타인에게 명백한 해를 끼쳤을 때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사과하며 개선을 약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죄책감을 느꼈을 때 필연적으로 따라올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수치심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취급을 받아선 안 돼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이 열등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수치심을 직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그들의 완벽한 가면을 벗겨내어 수치심의 민낯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감정이며 따라서 나르시시스트는 필사적으로 죄책감을 회피하고 그
그 자리를 수치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종하는 기제로 채우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죄책감 대신 느끼는 가장 흔한 감정 중 하나는 바로 자기연민입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이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타인의 고통이 아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불쌍한 나에게 온전히 집중합니다.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피해자이며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믿는 병적인 피해의식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관계를 파탄내거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 그들은 피해자의 아픔에는 눈곱만큼의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비극이 찾아왔지? 남들은 다 나를 몰라주고 비난만 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다들 나만 괴롭혀와 같은 독백에 빠지며 자신을 연극의 주인공인 불쌍한 희생양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부당하고 타인들이 자신에게 부당한 비난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느끼는 좌절감과 고통을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동정을 받아야 할 피해자다라고 합리화합니다. 이러한 자기연민은 종종 노골적인 피해자 행세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를 두고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는 고통을 과장하여 호소합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정말 죽고 싶다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상대방의 죄책감이나 연민을 유도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고 있는데도 네가 나를 이해 못해준단 말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어와 같은 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전가하고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 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죄책감을 회피하고 자신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며 나아가 상대방의 에너지를 소모시켜 다시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교활한 수단입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이며 그 불편함을 고통으로 과장하여 타인의 연민을 끌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속에서 죄책감의 자리는 종종 극심한 분노와 원망으로 채워집니다. 이 분노는 자신의 행동이 야기한 결과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자신이 불편한 상황에 처하거나 비난받게 될 때 혹은 자신의 완벽함이 훼손되었다고 느낄 때 폭발하는 병적인 감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상황을 일으킨 타인이나 외부 환경을 탓하며 맹렬히 비난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대중의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내가 왜 이 꼴이 됐어? 다 네 탓이야.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다니. 감히 누가 나를 비난해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 분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하고 흠없는 이미지에 흠집이 났다는 것에 대한 자기애적 상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감히 비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모욕적이며 자신들이 이룬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주어 극도의 분노를 유발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불편해진 모든 상황의 책임을 타인이나 환경에 전가합니다. 네가 그때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이 나빴을 뿐이야 라는 식으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상대를 향해 맹렬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상대를 위협하고 다시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노가 얼마나 상대에게 공포와 고통을 주는지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관계의 주도권을 잡으려 합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분노를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재확인하고 타인을 억압하여 다시 한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죄책감 대신 느끼는 또 다른 감정은 바로 좌절감과 짜증입니다. 이 감정은 주로 그들의 치밀한 계획이 틀어지거나 타인을 조종하려던 시도가 실패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들은 세상 만사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통제력을 상실하는 순간 극심한 불편함과 불만을 느낍니다. 이 불편함이 바로 그들에게는 죄책감과 비슷한 수준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타인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이 흔들리는 데서 오는 자기애적 불편함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을 조작했는데 이것이 발각되어 오히려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기만적인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좌절감과 함께 그 계획이 틀어진 상황 자체에 대한 짜증을 느낍니다. 젠장, 좀 더 완벽하게 했어야 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까지 꼬이지? 저것들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실책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나 타인의 비협조를 탓합니다. 이러한 짜증은 나르시시스트의 자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과 통제 아래 있을 때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쉽게 당황하고 불쾌감을 표출합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대신 그들은 통제력 상실에 대한 불만을 짜증으로 표출하며 주변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이들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조금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항상 옳고 완벽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틀어졌을 때 느끼는 불편함과 불만을 후회라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이 감정은 타인을 향한 진정한 반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때때로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고 용서를 빌기도 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이러한 모습에 속아 이 사람이 드디어 변했구나, 진심으로 반성하는구나 하고 헛된 희망을 품고 다시 기회를 주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회와 반성의 모습은 그들에게 진정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감정이 아니라 타인을 다시 통제하거나 사회적 평판을 관리하기 위한 치밀하고 계산된 연극에 불과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을 조작하는데 매우 능숙한 타고난 배우들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어떤 반응에 약하고 어떤 말에 넘어오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궁지에 몰리거나 관계가 위태로워져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 끊길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눈물을 보이거나 극적인 사과를 연출합니다. 너 없이는 못 살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다 내 잘못이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와 같은 절규는 그들의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정심이나 죄책감을 자극하여 다시금 자신에게 묶어두려는 교활한 시나리오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계산된 후회는 다음 단계의 조종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들의 눈물은 진정한 슬픔이 아니라 연극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이 이러한 연기에 넘어가 다시 기회를 줄 경우 나르시시스트는 상황이 안정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전의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며 더욱 교묘하게 상대방을 조종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죄책감은 전략이며 감정은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의 내면에서 죄책감이 존재할 자리는 수치심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 자신에게 향하는 연민, 자신을 비난하는 타인에 대한 분노와 원망,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의 짜증과 좌절감,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한 치밀한 연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신의 완벽한 자아상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얻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며 이 과정에서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의 비뚤어진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책감 없이 당신의 마음을 농락하고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그들에게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가짜 눈물과 거짓된 후회에 속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느끼는 것은 죄책감이 아닌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구와 목표를 향한 냉정한 계산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 이제는 당신 스스로를 보호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